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는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될 일본의 BOJ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일본 자체가 미국 국채의 큰 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YCC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와 지수 모두 방향성을 조금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 12시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1%가량 하락하면서 22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3천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85%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몸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7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급등주 대박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흐름 좀 보자면 계속해서 장 초반보다는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큽니다. 1.84%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지요? 일단 미국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취약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10월 30일 그다음에 11월 1일 이제 미국 시간 현지 FOMC 회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금리나 고용이나 또 소비 시장이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시카고 이제 상품 거래에서 패드워치에 의하면은 금리 현재 동결 부분이 거의 확실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12월 자체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년 하반 연말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현재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과도하지 않느냐 또는 28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은 우려는 우려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28 전쟁에 대한 그 전체 지상적 확대 이런 어떤 요소가 상당 부분 강하게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보셔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내일 오늘 저녁에 발표될 FOMC 회의를 오늘하고 내일에 발표될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오늘 약세를 보이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1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지막 거래일까지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환율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환율이 계속 가파르게 신고가를 내주려는 환율 약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환율이 안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어제 오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데도 장이 폭락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21선에 약간 이탈이 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요소가 약간 발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 수렴형 뒤에 추세 이탈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장이 이제 V자로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드러나는 어떤 환율의 차트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코스닥 코스피 지수로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하락, 그다음에 이제 되돌림, 재하락 부분들을 보시면은 오늘 비록 하락을 했지만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라 이 진폭하고 이 진폭이 거의 이제 같은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살짝 깨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 역시 바닥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까지 하락을 하는 그렇지만은 최근에 하락이 약간 둔화되면서 바닥 다지는 어떤 국면으로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증시의 어떤 결과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양새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시장 모두 좀 바닥을 다져가는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뷰티스킨입니다. 북미와 중국에 유통하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 업체인데요. 오늘 화장품 가격 인상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남제약입니다. 빈대가 40여 년 만에 대구와 인천 등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해충 기피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제약은 모기, 진드기 기피제 약품으로 모스펜스를 판매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녀공장입니다.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고요. 지난 6월에 상장한 이후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가격 상승 소식에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테마 좀 시세 보자면 기타 금융, 손해보험 역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꼽은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녀공장입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마녀공장 꼽아주셨습니다. 마녀공장이 일본에서 굉장히 또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11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중국 관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모아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상장 초기부터 현재 마녀공장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됐었고요. 일본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메이커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마녀공장은 클린 뷰티 컨셉의 어떤 부분들, 자연주의 열풍하고 결합이 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초 화장품의 브랜드로서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부티크, 노모시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일본 시장이
생각보다 그 글로벌 3위 어떤 화장품의 어떤 시장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근데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을 좀 현재 공략을 하려고 했지만은 로컬 브랜드 때문에 거의 밀리다시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돼서 미국과 이제 일본 쪽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이쪽으로 마케팅을 활성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확고한 브랜드 어떤 입지도를 넓히면서 어떤 시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강세 흐름들이 오늘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이 마녀공장이 이제 상장 초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고 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지만은 또 지루하게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유수 물량이 이제 1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단위로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때 매물 소화를 하고도 계속해서 약간 빠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진바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부분들은 전체 이제 등각 추세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에 대한 추세선 그렇게 그거 보면은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런 파동이 다시 한번 약간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는 못 갔지만은 현재 굉장히 크게 급등했다가 장중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마녀공장 꼽아주셨습니다. 기초 화장품 브랜드고요. 또 일본에서 요즘 좀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조정이 있긴 하지만 상승 반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2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엘컴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엘컴텍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단 금 관련주고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컴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지만 자회사가 이제 몽골에서 현재 이제 광산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아연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몽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이슈를 이제 보는 어떤 이슈가 중국을 이제 봉쇄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사방에 여러 나라에 어떤 둘러싸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지하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도 몽골의 광산 투자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최근 인플레이션 화두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것 때문에
상당 부분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원개발 쪽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엘컴텍이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급등하기 전에 이제 차트의 부분들이 보통 이제 탄생 파동을 약간 보여주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급하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현재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21%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은 현재 21%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지하자원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된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이제 급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엘컴텍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약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정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 매수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으면은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엘컴텍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보다 몸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21.5%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8 전쟁 여파로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만 보더라도 지금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정이 나온다면 이 부분 체크하셔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또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식 또한 부품주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첫째 어떤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전기차 어떤 시장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떤 시장의 캐파를 보셔야 하는데 전기차의 부진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어떤 그 일반 부분의 엔진 관련된 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부분 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캐파를 약간 보셔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현대차라든가 다른 특히 이제 국내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선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럽이나 남미, 그다음에 인도 그런 어떤 제3시장에서도 시장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현재 CNT 나노 소재, 탄소 복합 소재의 차량 경량화 관련된 기술 개발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앞으로 시장이 PBV,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이 되면서 자동차 운전대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 그러니까 목적 기반 차량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 나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도심 항공, UAM 쪽에 해당이 되면은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들어지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지는 차량 경량화가 대세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시장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 부분들의 이제 배터리 부분들이 일반 수용차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차량을 최대한 경량화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슈 때문에 또 부상이 좀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전기차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주가
약간 소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위주로만 굉장히 크게 또 급등을 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수급적인 차원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좀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롱 플라스틱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코 플라스틱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봉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약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3%까지 갔다가 오늘 뭐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지금은 약간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격 조정을 하루 이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출발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의 이격 조정을 고점에서 한 일주 정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좀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더 보여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약간 한 발짝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차량 경량화도 전기차 부품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살펴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고요. 2차 전지에 비해서, 이 셀 소재에 비해서는 이 부품 관련주들이 좀 소외를 받아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와 관련돼서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배터리의 셀의 종류와 구조입니다. 아마 많이 좀 들으셨겠지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이 폼팩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계속 최근은 아니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세 이제 터닝 급락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장세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조만간 터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서 선행학습 그다음에 이제 공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 한 2, 3주 동안 2차 전지를 특집으로 좀 다뤄가지고 있고 오늘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으로 현재 꾸몄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에 대한 종류, 구조 이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배터리 2차 전지 캔이 되겠는데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셀 부분들은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액이 기본 4대 소재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 제품 포장하느냐, 패키징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각형 구조, 사각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식품호에서 보면은 포장 용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1차 전지,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익숙했던 건전지 모양처럼 원통용으로 되어 있는 거 세 가지 어떤 형태가 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2차 전지 어떤 밑에는 이 안에 셀, 다시 말해서 양극재, 양극 호일에다가 양극 활물질 부분들, 그다음에 음극재에다가 현재 구리에다가 음극 활물질,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돌돌돌 많은 부분들 아래에 이제 보이시는 것들인데 요거는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원통령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통령을 쌓다 보면은 공간 구성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 어떤 테슬라가 원통령 구조를 점점 키워서 대중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통령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의 또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원통령 셀 구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여기서 부품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통령에다가 원통령 위에 현재 플러스 극에 있는 여러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과전류를 이렇게 차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 가스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말해서 배터리 관련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에 대한 각종 어떤 회로 장치, 이게 그 점검을 좀 해야 되죠.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이 부품들도 현재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에 해당이 되는 CID 부분이죠. 그래서 가스 압력을 찼을 때 이걸 현재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통령 캠뿐만 아니라 위에 부속을 만드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현재 사각형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원통령처럼 똑같은 기능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에 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캡 플레이트,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가스 배출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품들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우치형은 외부 어떤 그 현재 케이스를 보통 이제 금속 케이스가 아닌 다른 어떤 케이스를 사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팁 테이프 역할이 실제적인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최근에 시장 지배력을 약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원통령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원통령 배터리가 점점점 더
지름과 아니 높이가 커지면서 4680까지 왔죠. 근데 4680까지 이렇게 왔던 어떤 그런 흐름들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에너지 밀도라든가 현재 충전 용량 그다음에 부품들을 좀 있고 또 부품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려면은 굉장히 모양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개 들어갈 것 500개만 들어가더라도 각종 연결한 부속이 훨씬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셀투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의 구조,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하부를 지탱하는 구조하고 바로 연결하는 어떤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셀을 여러 개로 모아놓은 어떤 모듈 부분들이 있고 모듈을 다시 한번 팩으로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있는데 요거는 셀 자체를 전체를 덮어서 어떤 구조화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대세로 좀 작용이 돼서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원통형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한 기업에 대한 이슈가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BYD에서 하고 있는데 블레이드 LFP 배터리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칼날처럼 생긴 굉장히 길다란 어떤 그 전지의 모양을 전체로 이렇게 촘촘하게 덮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조, 다시 말해서 셀 자체를 자동차 하부 바디 구조로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통형 배터리도 하나의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중국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 특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는데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바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지 자체를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따라서 좀 모양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형, 파우치, 그리고 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테슬라가 또 4680 원통형 배터리 사이버 트럭에 넣겠다라는 소식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한번 강세를 좀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컨콜에서는 이 사이버 트럭 이 수익화하기까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좀 수익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장성 부분을 좀 체크를 한다면 이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 당연히 있을 텐데요. 3위부터 1위까지 나누어서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살펴봤고요. AS 차원에서 오늘 체크해볼 종목은 지난 8월 2일에 소개해드렸던 딥노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장에서는 의료 AI 섹터가 그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시세를 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반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제 AS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긴 합니다만은 사이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 때문에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떤 그 메타버스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XR 기기를 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은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의료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의료 진단, 판독 보조, 질병 조기 진단 이런 솔루션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의료 관련된 그다음에 그 임상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 또 프로그램 난이도가 필요한데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딥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많이 사용해서 임상 진척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짜서 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마켓 스토어에서 팔 수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굉장히 커지고 다만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현재 판독하는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이 굉장히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단의 상승에 대한 종수배까지 올라가고 이 냉단적까지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지지 않고 만약 깨지면 온바닥까지 뭐 가야 되는데 깨지지 않고 가장 먼저 돌아섰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던 박스권이죠. 박스권도 돌파를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연달아 돌파하면서 21선을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추세 부분들이 지금 21선이 다시 한번 61선을 재돌파하는 재골든 크로스가 약간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이 나와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딥노이드를 현재 2차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AS 차원으로 딥노이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8월 2일에 소개해드린 이후 86%의 수익률 현재까지 달성하고 있고요. 의료 AI도 있지만 일단 메타버스 키워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도 또 맞물려서 함께 시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 봤을 때는 재골든 크로스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부터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 종목부터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3위 동메달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테슬라 4680 배터리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혜 종목들 중에 하나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신흥 SEC까지 함께 좀 언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멘텀으로 좀 언제까지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2차 전지 종류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과전류를 차단하고 가스 누설을 배출하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신흥 SEC는 그걸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는데 소형 원형 하고 각형 부분인데 원형 같은 경우는 보통 위에 뚜껑 여러 가지 부분의 명칭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안전 벤트, 세프티 벤트라고 하는데 여기 명칭을 보통 C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CID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중형 각형 같은 경우는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뭐 캡 플레이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 부속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쪽에 대한 부품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소형 CID, 그다음에 중형 캡 어셈블리 이쪽에 대해 위 뚜껑에 대해서 뭐 자세한 기술 어떤 내역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어떤 과거 현재 기술이라든가 금속 표면 처리 기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밀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인데 요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무튼 전지 폭발 방지 기술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개파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뚜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쪽, 그다음에 모듈 조립 쪽 이쪽도 시장의 어떤 개파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셈블리 하면은 포장 개념, 그러니까 하청을 맡아서 보통 원총 공장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조립 같은 경우는 하청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 관련된 모듈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 ESS 저장 장치 분야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약간 구축을 좀 하고 있고 또 현재 미국에 대한 공장 현재 해외 공장이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원형 CID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2천만 개 증설 예정이 좀 해당이 되고 헝가리 법인에서는 200만 개 증설 관련된 각형 캡 어셈블리 이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신흥 SEC 부분들이 오늘 뭐 장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약간 추락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장기 차트로 한번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약세다 보니까 약간 뭐 전저점까지 깨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 어떤 그 차트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고점과 현재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한 이 하단선 바닥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신흥 SEC도 이런 부분들의 최하단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단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시점들 한번 타이밍을 약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신흥 SEC 꼽아주셨고요. 일단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또 화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지 폭발 방지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사업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2위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주요 고객사로 삼성 SDI가 있습니다. 네. 일단 탄탄한 고객사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랑 북미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함께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오늘 그 이야기했던 이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신흥 SEC는 위에 이제 캡 CID하고 캡 어셈블리 쪽을 뭐 생산하는데 그러면 케이스는 누가 생산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전문으로 생산한 부분들이 상신 EDP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고객사가 삼성 SID를 현재 위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캐파를 늘려가는 것은 약간 숙제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중대형 현재 전지 제품 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소형 원통 캔 순수한 뚜껑입니다. 위에 이제 캡을 말한 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소형 각형 폴리몹 어떤 그 전지 부품까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외형 부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CID, 그다음에 캡 어셈블리까지도 약간 뭐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모듈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속품이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듈, 케이스, 그다음에 요거를 연결하는 버스바라는 부품. 현재 전지를 플러스 고기끼리 수십 개를 깔아놓기 때문에 하나의 모듈을 하게 되면은 이걸 전지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일일이
뭐 전선을 연결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부분까지 같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신흥 SEC보다 시장이 약간 더 커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주요 어떤 포인트는 삼성 SDI 쪽에 주로 현재 고객사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많이 몰려있다 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대형 캔, 원형 캔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혜주 개념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신 EDP 이제 부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시세가 1월 달부터 시세를 약간 보여주다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루하게 빠졌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사실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9,000원이죠. 15,000원에서 이제 시세를 보이다가 10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거의 쌍바닥 패턴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선이 거의 바닥권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세 이제 터닝과 함께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총이 또 신흥 SC처럼 가볍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케이스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부품까지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사가 탄탄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다른 판로를 있어서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다각화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 금메달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네, TCC 스틸 금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좀 유명한 종목인데요. 기업 자체만 봤을 때 일단 철강 모멘텀도 안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TCC 스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철강주를 왜 이제 추천하느냐 이렇게 하신 분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포스코에서 어떤 그 원재료, 냉열 강판이나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좀 하고 되죠. 그래서 강판을 가지고 주석 도금을 한다든가 전해크롬 산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니켈 도금을 한다든가 동도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석 도금은 현재 뿐만 주석 도금이 아니라 니켈 도금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시장들이 각형이 계속해서 약간 줄어들고 원통형도 계속해서 약간 앞으로의 시장들이 원통형으로 계속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좀 있죠. 그래서 원통형, 각형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4680 원통형 캔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신흥 SS나 이런 데서 현재 부속을 만들고 상신 EDP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1차 밴드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원통형 배터리 증설 계획을 보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 텔사 이런 쪽이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TCC텔이 최고의 또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금메달로 지정이 됐던 부분들은 독점 공급을 합니다. 이 업체에서 이 니켈 니켈 강판을 가지고 모든 업체에다 공급을 하고 이 업체에서 현재 온통형 캔이나 뿐만 아니라 각형 캔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부속을 다 만들기 때문에 전체 최고의 수혜주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TC 스틸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후발 업체가 뭐 동국산업이든가 지어소프트가 있지만은 아직 시장 개파를 따라가기는 좀 힘든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TC스틸이 가격이 그렇게 최근에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지 않고 신고가를 넘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는 오랜 동안 행보를 해줬다가 다시 한번 갈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연한 정배열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탑으로 정했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철강주의 재발견 정도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는 배터리 셀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폼팩터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특히 화장품, 제약, 자동차 부품 쪽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체크하시면서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마녀공자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시점이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